경상북도 동해안 북동부 최북단에 위치한 울진. 울진은 등허리 긁어 닿지 않는 오지라 불리는 곳으로 교통이 불편한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 매화시장은 1985년도까지는 참 이게 시장이 번성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을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그 시장이 사람이 받쳐서 못 다닐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때는 영양, 수비, 수화, 그 다음에 기성, 이평, 온정, 왕필이 이분들이 하루 전날에 다 장보러 옵니다. 오면은 지금 이 양쪽 골목마다 다 사람들이 꽉꽉 찼습니다. 심지어는 요 앞에는 우시장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우시장 있는 데가 이 동해안 선로에서 몇 군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장이 이게 번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그대로 멈춘 듯한 이색적인 곳. 등금쟁이 혹은 선질꾼으로 불리는 행상의 애환과 화전을 일구고 약초를 캐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산촌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전해오는 곳. 오늘은 그 길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소장수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었던 고초령 옛길은 울진 우시장과 영양 우시장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었으며 장사꾼뿐만 아니라 관원들이나 일반인들까지 통과하던 대로였습니다. 오늘 함께 사라져가는 고초령 옛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던 고초령 옛길. 고초령은 매화면을 비롯한 울진 중부 지역에서 영양이나 청송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로 노펄제라 부르기도 하며 옛길 가운데 가장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주로 이제 매화장에서 울진군에는 북면 흥구장, 울진장을 보고 북쪽으로 11형을 넣는 고개가 있고 중간에 이제 매화장을 보고 고초령이라는 제를 넘어가서 영양수비장을 넘어가는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요. 내륙지방으로 가는데 가장 최단거리가 매화장에서 영양수비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최단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장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공포의 외인구단과 가치를 비롯한 이현세 작가의 대표 작품들이 벽에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 왜 이현세 작가의 작품이 벽화로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울진이 이현세 작가 부모님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매화면 사무소 입구에서 복지회관까지 담장을 끼고 250m 구간에 50여 점의 작품을 대형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970년대의 매화장은 2~3천 명이 운집하는 5일장으로 제법 규모가 큰 우시장을 비롯해 제재소도 5곳이나 있는 규모가 있는 장이었어요. 매화장에서는 전대꾸러미를 차고 다니는 소장수와 목재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고초령에서 이제 매화장에서 고초령을 넘어가는 데는 거리는 별로 멀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초령이 상당히 험하고 고개가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인지경이 약 30리가량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옛날부터 산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초령을 넘는 사람들은 당일 매화장에서 당일 넘어가지 않고 꼭 고초령 밑에 있는 동막마을이라는 데서 쉬었다 가게 됩니다. 보부상들이 일단 넘어갔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가져갔던 물건을 다 팔고 다시 오지는 않아요. 그런 기록은 별로 없고 주로 이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사지요. 다시 사서 울진장으로 다시 넘어와서 팔고 가고 그렇게 빈 걸로 그냥 넘어오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쪽에서 사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주로 울진 지역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오는데 옛날 그 기록들을 보면 주로 이제 피륙이 많았다 그래요. 그 짐승의 털 같은 거, 또 그리고 담배 같은 거, 또 그리고 공산품, 손으로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예술 빗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런 작은 공산품들을 주로 바깥에서 사가지고 와서 울진 지역에다 팔았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주로 매화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던 물목은 주로 이제 소장사들이 제일 승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소장사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재밌는 것이 많아요. 울진장에서는 11형을 넘어서 가야 되니까 너무 거리가 머니까 매화장을 거쳐서 매화장에서 다시 한번 더 사든가 더 팔든가 이런 거래를 한번 하고 거기서 또 사가지고 영양수비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는 영양수비장 그 속값이 여기보다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매화장에서 소를 구입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초령을 넘기 직전에 동막마을이라는 티밋 주막이 있어요. 거기에서 소를 매놓고 밤에 잡니다. 자면서 주막집 주인들이 소를 먹여줍니다. 밤새도 그 여부를 주고 먹인 값을 또 지불을 하죠. 요즘 소들은 이렇게 우리에 묶어놓고 키우니까 사람 말을 잘 안 듣지만은 옛날 소들은 전부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통 소장사 한 사람이 5마리 정도 소까지를 이렇게 몰고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관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는 조금 이제 그 주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 들어보면 잠자는 값은 안 받는다 그래요. 잠자는 값은 안 받고 그냥 이제 음식값만,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밥값만 받고 이제 사람들한테 공간을 제공한다. 그때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화폐는 돈이 고액권이 없어서 소장사들은 돈을 큰 자루에 넣어가지고 짊어지고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돈을 짊어지고 다니는 일꾼을 따로 한 사람 둬야 된답니다. 예, 고초령에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소를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영양에 사는 어떤 김노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울진장에 소를 사러 온다고 오다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짊어지고 오다가 그 산적을 만났어요. 산적을 만나서 이 산적이 이제 몽둥이를 들고 이제 치면서 돈을 뺏으려고 했는 순간에 그 복면을 했지만은 어떤 눈빛을 보니까 보던 눈빛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누구 아니야? 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 영감님을 더 때려서, 아는 사람이면 다음에 탄론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목숨은 살렸는데 아는 척 했다가 도로 더 이제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이 어른이 결국은 이제 살기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그런 이제 고통을 당했던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옛날 보부상 옛길이야 다 이렇게 여건이 비슷비슷하겠지만은 이 고초령 옛길도 영양 수하계곡 수하리까지 넘어가는데 30리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걸어보니까 한 50리는 되는 것 같아요. 멀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면은 그 11형과 비슷하게 거기도 조용한 그런 산골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개발이 많이 된 것이 관광지라고 하지만 저는 개발이 안 된 것이 더 관광지다. 이게 앞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개발이 안 된 것이 더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초령에도 뭐 우리가 볼거리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말하면, 고초령은 높을 고자에 풀초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말하면 높을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필이면 고초령이라고 지었을까 해서 저도 이제 그 궁금증을 가지고 그 죄를 여러 번 답사를 했는데, 이 고초령 맨 꼭대기에 가면은 푸른 풀밭이 아주 몇천 평이나 되는 푸른 풀밭이 평지가 비슷하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고원 위에 풀 아닙니까? 고초령이다. 옛날 어른들이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었다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습니다. 고초령 옛길은 보부상과 소장수를 비롯한 나그네들의 애환이 담긴 곳입니다. 옛길이 신장로로 바뀌면서 예전의 풍치를 잃었고, 보존된 옛길 중 상당수는 임도로 사용되면서
크게 훼손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부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보부상과 옛길 등 지역이 가진 뿌리 깊은 역사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